복지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욱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오명근 첫째 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국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장 세입세 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2,065억 8,192만원으로 26억 5,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8억 4,195만원으로 1억 5,382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는 3,840만원이 증액한 235억 7,16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717억 6,710만원으로 4억 412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882억 3,703만원으로 경기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239만원과 복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 부분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450만원을 감액한 7억 2,12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84억 4,287만원으로 분일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3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부 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34억 5,512만원, 생활청소년과 312억 9,702만원, 노인장애인과 1,305억 4,582만원, 여성가족과 1,168억 996만원, 여성회관 16억 2,971만원, 도서관 93억 1,459만원으로 총 3,130억 5,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34억 5,2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5,976만원을 증액한 7억 8,856만원,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320만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1,20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성립전 예산 포함해서 1,56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복지 허브에 따른 3겹권역형 읍면동의 사례관리 운영비와 사업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 행복나눔본부와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3,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천전 유공자 미만인 복지수당 7,500만원, 평택 3.1운동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 용역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5,177만원이 증액된 11억 7,189만원을 계산하였고 2015년도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전압과 이제에 8억 2,73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지원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766만원이 증액된 312억 9,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공상 청소년 수련원 노설마당 시설 개선에 1억 5천만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에
2,509만 원을 증액한 1억 4,446만 원,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550만 원을 감액한 1,110만 원, 청소년 영어 캠프 사업에 3,6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 종사자 인건비로 4,117만 원을, 의료기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15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 잔액이 발생한 정부 양국 할인 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의인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84억 8,965만 원이 증액된 1,305억 4,5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폐지 중인 어르신 지원 사업비로 안정전기 지원을 위해서 1,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활성화 사업 중 노년 정보지 구독료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1,548만 원을 증액, 시비 1,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및 노시설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으로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임대료 지원은 무상임대 상용 허가 기간 만료와 유효 행정재산 용도 폐지에 따라서 경로당 사용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한부 건립사업은 건축공사 2차원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장애 수당 지원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특정내시에 의해서 부담 비율 변경으로 도비 10% 증액, 시비 10%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합정내시에 의거 도비 10% 증액, 시비 10%를 감액하게 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증액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 차량 구입 등 지원 등으로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각각 4,300만 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9개 사업에 복구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8억 7,017만 원을, 또 노인 요양시설 운영 등 5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구나 코너오너는 평택시 충호공원 공원당 사용료 방언 등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44억 7,75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통학로 순찰에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사업비에 8억 2,969만 원을 감액한 35억 7,742만 원, 아동 양육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에 2,612만 원이 증액된 사업 4,850만 원, 드림 스타트 마을 지원 사업은 통계 목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부모교육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 보험료 지원에 19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71억 8천만 원, 시립 평택학 어린이집 교육비 인건비 지원에 2,861만 원이 증액된 2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 장려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지원 성립전 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아이 돌봄 및 체험 학습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7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 보조금 결산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0건에 20억 8,997만 원, 도비 보조금 결사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0건에 10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여성예방 소관으로 16억 2,971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0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보조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사업계획 발정에 따른 통계목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99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 사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979만 원을 증액한 93억 1,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 사업은 북프롬 및 서가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사 유지관리 사업은 비전 작은 도서관 사용료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존 지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에게 세입 세출안을 마치고 특별하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생활 청소년과서관 의료기금 특별하게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404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의료기금 특별하게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변경 대시에 따라서 1,144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사의 유아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 인력 초원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을 신고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1억 1,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생활청소년과 소방,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하게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23만 원을 증액한 14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623만 원을 증액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토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랑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63쪽부터 88쪽 및 특별하게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7쪽부터 1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실에 계시면 거수 신청해 주시고 회질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8쪽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복지재단이 작년에 인건비로 해서 8,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6년도 예산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박사 채용권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사장님 건을 보고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사장님 건을 보고에 누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전체 예산에 8,100만 원이 부족을 해서 인건비를 전체 12명에 대한 예산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뭐 3급, 4급 인건비가 다 밑에 다 부족한 부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사장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예산에는 올라가 있었던 건가요? 작년도 예산 8억 1천 올린 거에 인건비 부분에 12명을 해서 계산해서 올렸더라고요. 올렸더라고요. 예.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올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과장님도 제가 잘 그때는 모르셨어요? 12명이요. 인건비. 예. 진짜죠? 예, 예. 내가 좀 끝나면 질문할게요. 예. 그 대답을 나한테 해봐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복지재단에서 작년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거 상세 내역을 좀 요청을 했더니 이런 걸 가져왔는데 12명이라고는 없었어요. 예산 올라올 때. 그리고 이사장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연구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삭감을 한 상태인데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몇 가지 됩니까? 그러니까 8,1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채용권에 대해서 이제 보고도 안 하고 또 선창을 하셨다고 이제 많이 또 질타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박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인건비 8,100만 원 깎인 거는 그냥 전체 직원에 대한 이제 8,100만 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분야주책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8,1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라 그 연구직에 대한 그 인건비를 깎은 거예요. 전체 직원이 아니라 거짓말 시키네. 그 전체적인 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예, 김기성 의원, 예,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12명 해가지고 올라왔다 했죠? 예. 그래서 그 중에 8,100이 깎였다 했죠? 예. 그 중에 박사급 하나 하고 이사장님께 설명이 안 돼서 깎였다 했죠? 거짓말 치지 아니. 말아요. 이 시가 준 유일한 예산 자료에 이겁니다. 이거 사항 설명서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이 예산서하고 이것밖에 준 게 없습니다. 시의회에. 여기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인력 현황의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10명, 거기에 파견 공무원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잡을 때에 공무원은 총액 임금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 잡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에 위탁을 할 때는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예산 잡지 앞으로 누가 들어올 거라고 예산 잡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이제 부여지책으로 이사장을 새롭게 또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예전에 시의회에 보고했다 했는데 꿈에서 보고했어요? 아니 여기에 현원이 10명이라고 해놓고서 왜 12명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얻었다고 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네네. 누구한테 뭔 보고를 받아서 지금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답변 잘 하셔야 돼. 평택시가 복지단뿐이 아니라 어느 시설이든 위탁받은 시설, 특히 사회복지가 많아요. 위탁 주는 데가. 그 시설에 인건비를 잡을 때에 현원을 갖고 잡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예상된 인원까지 잡습니까? 그것만 대답해봐요. 정원이 15명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현재 있는 인원의 인건비를 잡아요? 아니면은 앞으로 2명이 더 들을 거니까 이걸 잡습니까? 그것만 답변해봐. 이사장권 같은 경우는 아니 이사장 하지 말고 예, 예산 세울 때 한번 어떻게 나만 대답해봐요. 그 다시 제가 잠깐만요. 우리 저 정수채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위탁이 많죠. 네. 거기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위탁 잡을 때 현원 잡으면 현원을 잡아요? 아니면 예정된 인원까지 잡습니까? 인건비.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시 또 저기 우리 저 청소년 과장님. 예. 현원 잡죠? 우기지 마시고 저기 여성가족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냥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하셨으면 똑바로 보고를 받고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12명 갖고 왔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보고했다는 건지 보고한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여가서 얘기하지 말고 시가 낸 자료에 유일하게 준 게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10명으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12명을 잡는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이게 12명 자료는 12명 자료 드릴 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고 온 거고. 아니, 시의회 예산 승인 받을 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꿈쳐놓다가 그걸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의회 내야지. 그리고 그건 이치적으로 내가 다시 설명해잖아요. 지금 앞에 저 사회복지국에 그 위탁이 많으니까 앞에 세 분 과장님은 현원을 갖고 잡는다고 해보세요. 이 당시에 예산 세울 때 현원은 10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시가 낸 자료예요. 이거에서 10명만 잡는 겁니다. 이사장은 그 당시에 시장이 맡았기 때문에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인정하고 얘기해라 이겁니다. 자꾸 복지단에서 거짓 보고한 거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뭐 의원님 죄송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부장님. 몇 명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몇 명 잡았어요? 12명 잡았어요? 지금 서현옥 의원님이 그냥 좋게 질문할 때 거짓말 치지 말아요. 아니 저희가 이게 자료를 뭐 뒤늦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뭐 작년도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 게 없고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리고 현원이 10명이면 10명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추경해서 그 확보된 인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이사장을 받았다고 하고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과장님은 복지재단에서 준 자료만 갖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 의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원 갖고 이제 예산을 찾는 건데 앞으로 예측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이 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현원만 잡는 거죠. 그게 예산하고 인건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잡지도 않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은 총액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이제 늘어나면 거기에 다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바보들만 앉아있는 거 아니라는 걸 좀 알고 하시고, 복지에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도 불러오죠. 여기 한번 불러와봐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불러오라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다시 또 예, 서열 의견이 정리를 질문할 하고, 텐데요. 거짓말 치지 말고 해봐요. 예, 계속해서 찌르시고. 네, 이 자료를 주실 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재단에서 이사장 건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12월 달에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듯이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10명분이 없었어요. 이 상세 설명서에는. 근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 확인하고 주신 거예요. 그 자료는 복지재단에서 이미 제출을 했던 사항이라 저는 이제 더 확인을 안 하고 드린 거죠.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네, 정말 저는 또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셨어야 여기 돼요. 의원님 거듭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어떤 저기 의원님에서 지금 뭐 김성 의원님 그 원칙은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 뭐 조금 인사이동에서 조금 확인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책임을 통과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 이사회도 예를 들면 이사회를 이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급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서면으로 받는 경우는 뭐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경미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는 어. 경우가 네. 뭐 사안이 경미하거나 뭐 긴급을 요할 경우는 뭐 서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제 서면으로 처리하기에는 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뭐가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임권이 이렇게 급하다고 서면으로다가 이걸 받아야 돼 이사회를 해야 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이사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셨다고 그랬었죠? 네. 공고를 2차례에 걸쳐서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사장님은 이제 그 재단의 전체적인 그 총괄을 하는 그동안에는 왜 이사장이 없어 총괄을 못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또 이사장님이 비상관이시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재단의 어떤 통솔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이 또 의원님들이 그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그 복지재단의 그 지역 기관하고 단체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연구기능 박사를 뭐 뒤늦게 채용을 했지만 그동안에 연구 사업도 제대로 또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재단의 어떤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상근을 하면서 열성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사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그동안에 그럼 사무처장은 뭘 하셨어요? 사무처장이 그 역할을 다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사무처장님으로는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위촉하고 갑자기 뭐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이사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신임이사 선출을 하고 바로 이사장 대표이사 정직 추천에 대해서 그 서면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진짜 잘못된 일이에요. 이사회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안은 서면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경미한 건 아니잖아, 이사장 선출권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사면 시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을 다툴 때 한다랬는데 두 가지 사유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복지재단 정관을 한번 줘봐요. 언제 서면시민 하도록 돼 있는지가 명시돼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아니 세상에 이사장 뽑는데 서면에는 거는 들어보기도 처음이야. 아니 이런 어거지가 아마 어디냐고. 그래서 그 새로 정식 이사를 열어서 통과시켰죠? 예, 사후에 이게 도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빠꾸 맞아가지고서 사후에 아마 또 이게 정식으로 그래서 절차가 다시 올라가요. 받았는데 문제는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저희가 또 복지재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이사장을 그렇게 복지재단 이사장을 서면시민을 하냐고요. 저기 의원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 깨 맞추는 건데 적당히 깨 맞춰야지.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집행에 있어서 뭐 잘못됨이 있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고쳐야 될 거고,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선의가 있어서 그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기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관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사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 다시 넘어가요. 현재 복지단 이사의 구성을 보면 우리 시에 그 위탁돼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 이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에서 이사가 가능해? 이사 조건으로는 제가 거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했으면 한 군데 또 해도 되냐고. 공무원들은 사실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이사고 사회복지정책과장은 감사가 당연직이요. 그 외에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시가 위탁된 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버젓이 계속 있냐고. 네? 아니 도대체 복지재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이사 중에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을 갔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만두던지. 장학재단은 비상임이 아니요 거기. 엄연히 이 급여를 주고 있는 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복지에다 하는 건 전부 다 웃겨 보니까. 우리 선임 이사의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 기준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는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소한요 그 기준이 없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기 의원님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한번 파악해보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이런 인사가 있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사장 선임권에 대해서 죄송한 아시지 네,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기회 말씀드린 대로다 어떤 어떤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복지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모르는 이런 인사라든가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못됐던 아무리 것이- 위에서 찍어내리고 졸속으로다가 만든 자리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 저기 공감합니다. 여기 18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소비체 말씀이시죠? 네, 68쪽에. 이게 이제 저기 읍면동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제 지들이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읍면동 그 보장협의체를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22개 읍면동에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각 10만 원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비라는 어떤 용도로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역할이 뭐냐면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지역 내에 어떤 사회 보장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 보장 자원 연계 뭐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복지위원 수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새로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본 예산에는 없었나요? 복지위원 수당이 계속해서 나가던 거잖아요. 예,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복지위원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도 12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들 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분들하고 같이 많이 중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흡수를 그 당시에 복지위원들은 각 읍면동에 두세 분을 하시는데 두세 명인데 읍면동 협의체는 10명에서 한 40명을 이제 구성을 하라는 그런 이제 보복부 지침도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중복해서 계신 하여튼 저기 예예. 많이 중복돼서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로 쪼개졌는데 하여튼 역할에 대한 거는 비슷합니다. 어떤 사례 뭐 발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계 차원에서는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지위원회 수당하고 협의체 운영하는데 가렸습니다. 중복된 건 맞습니다. 74쪽에 보면 폐지 주는 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78쪽이요? 74쪽. 폐지 줍는 그 어르신 말씀이신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그 안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야광조끼라든가 안전장갑을 이제 그 도비에다가 도비하고 매칭돼서 그 지원한 사업인데요. 지들이 그 우리 관내에 한 160명이 그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통학로 순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 예산에 이게 이제 어머니 폴리스고요. 초등학교 통학로 순찰하는 어머니 폴리스하고 그 중학교 그 통학로 순찰하는 학부 폴리스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는 우리 이제 평택시범고조금 지원조례 4조에 이제 통합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본 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예결위에서 이제 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예결위에서는 거기 뭐 순찰력 쫓기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이런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학교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학분이 해보니까 이 순찰력 쫓을 때 좀 일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와동학 대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볼펜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예산을 부담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400만 원, 삭감된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 단체도 보면은 회장의 권한으로다가 뭐 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물을 뭐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뭐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갑이라고 무슨 자기 말을 잘 들어야지 뭐 홍보물도 주고 아니면 안 주고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는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 포트럭 구입이 있어요. 87쪽이요? 이거 봐요. 네. 이거 왜 어떻게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네.
들어보면 저기 청북도서관용입니다. 네. 청북도서관 이제 작년도 말에 개관이 돼서요. 네. 책이 이제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북트럭이라는 게 이제 옮기는 거 수레입니다. 수레. 트럭이 그 차가 아니고 그 관 내에서 이용하는 수레입니다. 뭐 전동차 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밀고 다니는. 밀고 다니는 거. 예. 그걸 이제 북트럭이라고 그래서 정식을 이렇게 썼는데 수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미는 거. 공연도 불러도 되게 이 지역별로다가 작은 도서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거리상으로 조금 있고 아이들이 있는 데는 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예. 원평동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네. 가서 같이 이제 관장도 만나고 상의도 했고 네. 이제 일단 요건이 돼서 네.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도서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이제 그 등록이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도와 연계해서 매년 한 번씩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심사를 통과하면 일부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1차 시작하면서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 얘기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좀 볼거리, 아이들이 와서 좀 책도 있고 네. 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좀 공간이 좀 돼 있었습니다. 네. 네, 서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뢰실에 김혜영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그 81페이지 보면 평택항 어린이집 조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한 번씩 누르신 건가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네. 그 기자처리비라 그래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변경 내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변경.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제 지원이 네. 지원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돼요. 추가로 지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 추경을? 경기도에서 이제 설치한 어린이집. 네, 그건 아는데 왜 본 예산에 안 오고 이 추경으로 이렇게 아니 변경 내셔야 돼가지고 변경 내셔야 예, 된다. 변경 내셔야 돼서 이제 변경 그리고 내서 요새 어린이집에 보면 아이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정원 범위에 들어요 병원 범위 내뿐이 아니라 전에 정해졌던 데에서 보면 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요즘 변경됐던데요? 그거 모르세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제 맞춤형 보육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 정해진 전에 그 법령에서 다시 더 근데 추가로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돼서 받고 있어요. 각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근데 그렇게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추가로 애들을 더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가 수당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어제 바뀌었어요. 근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받고들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그만큼 아이들을 더 받으면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추가 수당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예, 여기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복지 예산 조금 질문 해볼게요. 예산 문제. 5,976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5,976만 1,000원의 근거는 시가 낸 자료를 보면 12명의 각각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전부 다 조금씩 부족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실제 이런 거예요? 그 8,100만 원 삭감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다 계산한 겁니다. 이거 누가 계산한 거예요, 이건? 복지재단에서 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계산해서 그래, 아는 거죠? 네. 재단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아듣지를. 이게 박사급 인건비를 감했는데, 나머지 세워진 예산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장까지 해서.
그래놓고 부족하니까 이제 이 자료에 준 것처럼 이사장 300 부족하고 1급 670만 원 부족하고 2급 750만 원 부족하고 아니 주지만 예산 못 준다고 잘렸는데 어떻게 730만 원 부족해? 750만.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갖고 오는 시는 뭐냐고. 있지도 않은 12명이라고 하고 있질 않나.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예산 준 거예요. 부족하면 없이 준 겁니다. 준 예산 가지고 자기들 못대로 그냥 나눠주고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깎았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뭐 다 이제 국장님 관련다 바뀌었으니까 의회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지재단에 이사장을 뽑든 박사급을 뽑든 직원을 뽑든 정원 내에서는 뽑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의회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뽑을 때 예산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까 사람부터 쓰고서 인건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인력을 정원 내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승인받고 쓰려는 거예요. 일단 뽑는 걸 결정하고 승인돼서 그때부터 일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거 승인 요청부터 하고서 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박사급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그냥 뽑아놓고 지금 부족하니까 나머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부족하다. 만약에 이러면 다 이 사람들 다 안 줄 거예요? 왜 두 사람 임금이 10명까지 다 피해를 줘서 이렇게 쪼개놓냐고.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동안 이것 때문에 추경에서도 깎이고 본 예산 깎이고 했는데 지금 오면 줄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걸?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고 하여튼 그 원칙을 일부에서 이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복지재단의 오늘 운영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조금 뭐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미리 이사장이나 이제 박사급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할게요. 박사급을 선임해서 쓸 때도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번 하나만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은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또 이런 일이 한 단계 지금 또 벌어졌어요. 그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었었는데, 그죠? 그때도 박사급 채용할 당시에도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줄 때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해임을 시키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써서 예산 확보하고서 맞춰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사장을 선임을 하고 같은 일을 반복을 했어요. 2번씩이나. 그럼 여기 있는 의원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능멸하고 이제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죠?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격한 발언을 써서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과격한 발언을 써서 할 도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거죠. 하여튼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신해서 이거 예산 처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담당 국장으로서 보니까 하여튼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조금 확대를 제가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원에서
현원에 맞게 돼서 이제 아까 김성희 말씀드린 데가 정원에서 이제 풀로다 보고다 우선 햇새들에게 선행이 안 되는 게 그 문제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뭐 그게 선행이 안 됐더라도 전체적인 10명 부분에 대해서 1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 국장님. 예. 그런 잘못된 선임으로 인해 가지고서 복지재단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는 복지재단 측에서도 알고 그 문영도 처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직원도 알고 계실 거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을 또 반복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인은 뭐 지들이 그 어떤 최고 의사 네. 결정권자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안 드린 건가요? 뭐 집행에 뭐 저기 차질이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집행에 차질이 있다 단순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시장이 이런 예산이 8천만 원씩이나 삭감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시켰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글쎄, 이제 저 교수님, 죄송해요.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되는 건데, 어떤 그 부분에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이제 정원이 15명인데, 15명에서 어떤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운영의 문제, 그를 인해서 예산을 손 이행 안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10명분에서 12명에 썼다는 거는 그런 뭐 운영이라든가 지금 국장님 여기 구석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비상이 이제 없는 자리를 지금 계속 이제 시장님 채워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제 물론 그 문영도 처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만 뭐 이제 경험도 없으시고 이 사회복지 분야 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상임 이사장을 선임을 했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는 겁니다. 부장님? 그죠? 잘 이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또 뭐가 있죠? 이제 시장님이 다견직을 하면서 빠지고 새로 임명할 자리가 몇 군데가 됩니까? 또 남아있는 게. 이 복지국 쪽에 또 없습니까? 3명은 다 충원할 수 있는 거죠. 3명 정도는 더 임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말고, 이 자리 말고 다른데. 전체적인 거 말씀이죠. 예, 이쪽 복지국 관련돼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국의 전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뭐 다시 벌이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의사결정권자는 임명해 그러면 하고 밑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라고 제대로 보고를 해서 선행 조치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아무리 시장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보고를 드려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오죽했으면은 뭐가 급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서면 질의를 해가지고서 회의록 작성해서 올렸다가 도에서 빠꾸 맞고 우리 공무원들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담당 부서 수준이 어느 것을 서면 질의를 해서 올릴 것인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항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저 공직자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님한테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이병명께서 뭐 자진 뭐 처리할 생각하면 자진 처리 못 하겠지. 의회에서 잘라줘야 되겠지. 앞으로 계속 안 써요 이거. 그리고 저는 우리 시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1년에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지가 참 답답해요. 가령 우리가 지난번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뽑을 때에 복지 전문가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 했어요. 그 시행착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사장도 역시 복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복지재단의 수뇌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실무자들이요, 이제. 그러면은 재단이 핵심적인 사람들은 복지 전문가가 아니고 실무자들만 복지 전문가면 다 되는 건가요? 최종 판단하고 결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요? 네? 물론 일이 되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우리 시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나 또는 그 복지 분야에 관련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저기 의원님 말씀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요, 아까 이제 이걸 서면심의에 따랐는데 그걸 다시 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제대로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고 그런 정도의 판단도 안 되면서 주무부서가 있는 거는요. 여기에 지금 이사로 있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다? 아니 도대체가 이런 것도 제대로 이게 안 되면서 아니 사무처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제대로 모르면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서면심인지 아닌지 이 구분도 못할 정도의 능력이면 뭐 하러 있냐 이 말이요. 복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판단조차도 안 되는데 뭐를 해야겠다는 거요. 관리감독을 또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못한 거죠. 그래.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해서 바로 이사장으로 선출했어요. 뭐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면심의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지적받아서 도에서 그걸 해? 도에서 한 건 언제예요? 도에서 지적받아서 새로 한 건 언제예요? 위원회에 소집해서 한 건. 이사회에 소집한 건.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도에다가 정가안 변경에 따른 승인을 올렸다가 예, 그래서 이사회에 소집해서 다시 이사장 추인했죠? 예. 그게 언제예요? 이사장 추인 꽤 지났겠죠? 예? 예? 2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록에 그러면 그 기간은 이사장 아니야? 이사장이 임명된 건 2월 23일입니다. 네? 2월 23일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는 1월 29일 날 했잖아요. 네? 1월 29일 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잖아요. 네. 그 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걸 다시 추인했다며. 예. 그게 언제예요? 네? 2월 23일. 그러면 그대로를 제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임금을 줘? 그러면 어떻게 주냐고 임금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이사장 자격이 아니면 어떻게 주냐고? 그것도 저기 그 부분도 뭐 다시 쓰리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냥 뭐 시의회 얘기는 뭐 그냥 그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가고자 하는 길로 자꾸 가다 보니까 김 교수님 조금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